제 환자 중에 한 분은 1년에 한 번씩 요로결석으로 치료를 받았던 분도 계십니다. 최초 진단 당시에 결석을 확인을 하고 내시경 수술로서 완전히 제거하고 결석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 10mm나 되는 큰 결석이 다시 발견이 되어 또 재수술을 시행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후로 안녕하십니까. 좋은삼정병원 빙하의학과 전문의 김정호입니다. 오늘은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요로결석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로결석은 우리 몸속에서 소변이 만들어지고 지나가는 곳에서 소변에 있던 여러가지 화학물질들이 뭉쳐서 단단한 돌과 비슷한 결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요로결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몸 밖으로 내보내는 노폐물인 소변에는 매우 많은 화학물질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결정 생성의 핵이 될 수 있는 상피세포라든지 세포조각, 적혈구 같은 것들이 소변에 노출이 되게 되면 결정이 만들어지고 크게 커져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결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대부분의 요로결석은 콩팥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콩팥 안에서 만들어진 결석이 요관으로 빠져내려오는 도중에 걸리게 되면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대부분 이 단계에서 병원으로 내원하게 됩니다. 가장 결석 질환에 걸리기 쉬운 사람을 극단적으로 표현해보면 뚱뚱한 중년의 백연 남성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인의 평생 유병률은 약 10% 정도로 알려져 있고 4에서 60대에서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며 남성에서 두세 배 높은 발생 빈도를 보입니다. 평소 단백질, 소금, 설탕 등을 많이 드셔서 뚱뚱한 분이나 고온에 자주 노출되어 땀을 많이 흘리는 직종, 또 오래 앉아있어 활동이 적은 직업군에서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종적으로는 백인, 히스패닉, 아시아, 흑인 순서로 발생 위험이 높으며 계절적으로는 땀을 많이 흘리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요로결석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석이 소변에 지나가는 길인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내려오던 도중에 걸리게 되면 요관을 막게 되고 그렇게 되면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방광으로 배출되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요관이 부풀어 오르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관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통증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냥 참기는 어렵고 견디지 못해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의 강도는 결석의 크기와는 관련이 없고 이완된 쪽의 옆구리 통증이 제일 흔하고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또 얼굴이 창백해지기도 하고 혈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구역질이나 구토, 복부 팽만감 등의 위장관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빈뇨나 잔뇨감, 배뇨통 등의 하부 요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요로 감염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고열이나 호환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 또 요로 감염이 심할 경우에는 폐혈증으로 진행하여 위급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요로결석을 앓았던 환자 약 50%에서 재발을 경험합니다. 대부분 특별한 대사질환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로결석을 경험한 환자들은 평소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저염식이를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1년에 한 번씩 요로결석으로 치료를 받았던 분도 계십니다. 최초 진단 당시에 결석을 확인을 하고 내시경 수술로서 완전히 제거하고 이후에 CT 촬영을 해서 결석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 10mm나 되는 큰 결석이 다시 발견이 되어 또 재수술을 시행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후로 평소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저염식이를 하시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요로결석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전병인 가족 신세관산증, 시스티뇨증이 있으신 분들은 요로결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또 유전병과 관련이 없는 특발성 결석이라 하더라도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에서 요로결석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이러한 분들도 요로결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응급실로 내원하는 요로결석 환자 약 60%는 결석이 방광으로 거의 빠지기 직전인 요관 방광 접합부에서 발견이 됩니다. 크기는 4에서 6mm 정도로 대부분 작은 결석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대부분 작은 결석이면서 방광으로 거의 다 내려온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결석이 방광으로만 빠지게 되면 쉽게
소변을 볼 때 자연적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4mm 이하의 결석은 95%에서 40일 이내에 자연 배출된다고 보고 있으며 5mm 이상의 결석은 자연 배출될 확률이 50%로 낮아지게 되고 10mm 이상의 결석은 자연 배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그리고 또 6mm 이하의 작은 결석이라면 진통소염제로 통증을 조절하고 또 알파차전대증의 약물을 복용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고 걷기 운동을 하면서 자연 배출될 때까지 기다려 볼 수 있겠습니다. 대기요법 또는 약물요법 다음으로는 체충격파 세dok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체충격파 세dok술은 1980년부터 쓰이기 시작한 치료 방법으로서 우리 몸의 몸 밖에서 높은 에너지의 충격파를 발생시켜 몸 안에 있는 결석으로 집중되도록 하여서 결석이 작게 부서지도록 하여 쉽게 빨리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최대 20mm 이하의 결석에서 시도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10mm 이하의 결석에서 보통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술로 결석을 바로 제거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각난 결석이 빠질 때까지 통증이 반복적으로 생길 수 있고 최종적으로 빠지지 않아 요강경으로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술적 치료로서 요강경 또는 연성 요강경 수술로 불리우는 방법으로서 아주 가느다란 내시경을 요도를 통해 요관 또는 콩팥으로 삽입하여서 레이저로 결석을 파쇄해서 바로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면 요도 또는 마취를 해야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지만은 결석을 빠르게 제거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개복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등이 있지만 연성 요강경 수술이 활성화되어 있는 현재에는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로결석은 제거를 완벽하게 해도 재발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10년 이내에 약 50% 환자에서 재발을 경험하고 약 10%에서는 여러 차례 재발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로결석의 재발을 예방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과 싱겁게 먹기입니다. 수분 섭취는 하루 소변량이 2리터 이상 되도록 적절하게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나트륨은 소변으로 칼슘의 배설을 촉진하고 또 결석 생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구연산의 배설을 억제하기 때문에 결석 생성의 위험인자에 속하는 만큼 싱겁게 먹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결석 생성의 위험인자에 속하기 때문에 평소에 육류를 즐겨 드셨던 분들은 조금은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칼슘 섭취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하시는데 칼슘 섭취는 일부러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은 섭취한 음식물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만 칼슘을 흡수하기 때문에 칼슘을 일부러 제한하게 되면 체내 칼슘의 균형을 깨뜨려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로결석 환자가 특별한 대사질환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재발이 잦은 환자라면 24시간 소변 검사를 포함하는 대사 이상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로결석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평소 음식을 골고루 먹되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싱겁게 먹고 적절하게 운동을 한다면 요로결석 질환 예방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삼정병원 비뇨기과 과장 김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